나는 혼자가 되기 전까지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일 뿐,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처음엔 외로움이 지옥 같았습니다. 울고 쓰러지고 나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감정은 깊어졌으며 눈물 대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려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언젠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죽음은 멀었지 하며 정작 삶의 끝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라는 조용한 동행자가 우리 곁에 남을 때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외로움이 주는 가장 성숙한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면 이 물건들은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혹시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몰라주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결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미리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조규남 씨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 둘은 외국에 살고 있었고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른 뒤 집에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TV는 소음처럼 느껴졌고 전화기 벨소리는 이따금 스팸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내 사진만 바라보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 씨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중에 더 힘들게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조 씨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옷을 버리고 오래된 서류를 파쇄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례보험을 들고 본인의 납골당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요. 조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이 쓴 유서를 다시 읽습니다. 아직은 보내지 않았지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첫 장은 자식들에게, 둘째 장은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마지막 장은 자신에게.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너 참 열심히 살았다. 혼자 남아서도 버티고 웃고 혼잣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날들을 내가 다 지켜봤다. 괜찮다. 너 정말 잘했다. 외로움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마지막을 정리해 나가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에 두려움이 줄어들고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슬픔은 천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요한 수용이 들어앉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외로우면 병든다고. 그러나 진짜 병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회피하는 삶입니다. 진짜 용기는 외로움을 마주하는 데서 나오고 진짜 성장은 고요함 속에서 싹틉니다. 혼자 남은 시간은 그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껏 하지 못한 말과 못다한 정리를 채워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삶을 정리해가는 노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축복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식탁에 앉아도 먼저 가족 밥그릇부터 챙겼고 명절이 다가오면 쉬는 날보다 잔소리와 눈치가 앞섰습니다. 젊을 땐 외로움이 두려워 가족과 친구, 모임과 약속으로 일상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영영 돌아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 진짜 중요한 사람 바로 자신입니다. 외롭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남이 아닌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건강에 맞춰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귀찮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누워 있어? 밥은 먹었어? 오늘은 어디 가야 해? 그런 질문들로부터 해방된 시간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기에, 아무도 참견하지 않기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8세 김선희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줄곧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 1년은 친구들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매일 동네 성당에 가고 문화센터를 전전하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고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김 씨는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본인을 위해 조용히 3일을 써본 적 있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머리를 때린 날 김 씨는 외출을 멈췄습니다. 약속도 취소하고 TV도 끄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 한 그릇을 조용히 끓여 먹고 그동안 보지 못한 미술책을 펼쳤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조용히 엽서를 꺼내 들고 돌아가신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부탁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 김 씨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로 평온이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말이 없으니 마음이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 후로 김 씨는 일주일에 3일은 약속을 비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수를 줄이니 두통이 사라졌고 멍하니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밤에 잠도 잘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을 누리는 법을 배웠고 그 감정을 쉼이라 부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몰랐던 내 취향, 내 감정, 내 호흡이 드러나는 시간. 나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그 조용함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상처받을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더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입니다. 말은 안 통하고 마음은 멀어진 사람들과의 억지 모임, 불편한 침묵 속에서 버텨야 하는 가족 식사, 마음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시절이 노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가 축복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요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모임에 빠지면 이젠 좀 이상해졌대라는 뒷말이 따라옵니다. 말실수 하나에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예민한 시대. 그 안에서 마음 붙일 곳 없는 관계는 결국 짐이 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고요한 외로움이 낯선 이의 말보다 훨씬 더 덜 아프고 차라리 위로가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임창호 씨는 한때 동네 노인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회관에 나가고 모임을 주도하며 생기를 얻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의견을 냈더니 어르신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고, 한번 모임에 빠지자 요즘 왜 저래?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임 씨는 더 이상 그 모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관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몇몇 회원이 다퉜고 임 씨는 중재에 나섰다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원망을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굴지 마시고 한쪽 편이라도 들지 그러셨어요. 그날 밤 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회관에 나가지 않았고 10년 가까이 맺어온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그 대신 임 씨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강변을 걷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모임에서는 항상 말 실수를 조심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으며 감정을 누르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니 말도 마음도 조용해졌습니다. 임 씨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만 같은 벤치에 앉아 있던 고양이와 눈인사를 나눕니다. 밭에서 자란 깻잎을 따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마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길을 양보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사과할 이유도 억지 미소도 필요 없는 삶. 외로움은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인간관계의 형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상처 주는 말보다 덜 아픕니다. 마음을 졸이며 이어가는 모임보다 침묵 속에서 편안해지는 시간이 더 치유가 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적을수록 좋고 없어도 괜찮은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축복이 됩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 그 고요가 사실은 우리가 평생 바라던 진짜 안식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말에 귀를 열고 중년엔 자식과 배우자의 말에 끌려다니며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다릅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기, 아무도 없는 식탁. 그 적막함 속에서 드디어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 안의 목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라는 질문은 외로움이 던지는 가장 축복된 물음입니다. 그 물음 앞에 서면 사람은 바뀝니다. 하고 싶었던 일, 못다 이룬 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시를 씁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였다면 설명해야 했고 조율해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다릅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결정,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전북 정읍에 사는 76세 정혜숙 씨는 5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고 자식 둘을 대학에 보내고도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건 2년 전 무릎 관절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멈춘 일상, 아무 할 일도 없는 하루. 처음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해가 저물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TV를 틀다가 우연히 본 그림 프로그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미술학도였지만 결혼과 생계 때문에 붓을 놓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따라 그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수채화 기초라고 검색해 영상도 보며 연습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림이 재밌어졌고 일주일에 3번은 아침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나무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그렸습니다. 처음 외로웠던 그 집은 이제 미술도구와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 안에는 나무 잎사귀를 채집한 노트가 있고 창틀엔 말린 꽃잎이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살았고 중년엔 자식 챙기느라 하루가 갔어요. 지금은요? 오롯이 나를 위해 아침을 맞이해요. 내 마음이 뭐 하고 싶은지 매일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진짜로 해요. 이 나이 돼서야 나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노년의 혼자라는 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시간을 주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닌 해방이 됩니다. 이제껏 살면서 못다 이룬 일들, 하지 못한 말들,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고요함 안에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5번째 이유는 비로소 내 삶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항상 빨라야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12시 점심, 6시 퇴근, 아이들 등교 시간 맞추랴, 회의 시간 맞추랴, 약속 시간에 쫓기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가슴은 늘 조급했고 발걸음은 항상 급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수십 년, 그런데 지금은 약속도 없고 출근도 없고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정적 안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늦잠을 잔다고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제 시간에 안 먹어도 괜찮고 밤 10시에 음악을 틀어도 문제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리듬, 바로 내 속도로 사는 삶이 가능한 시간이 외로움 속에 찾아옵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80세 윤혜진 씨는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명예퇴직 후에도 몇 년간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바쁜 일상이 끝났을 땐 가족들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보며 또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70대 후반까지 늘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육아를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그 말을 들은 날 윤 씨는 서운함보다 막막함이 컸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지? 처음 몇 주는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젊었을 땐 급하게 걸었던 산책길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노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한참 쳐다보며 이게 그렇게 아름다웠었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매일 아침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내 속도였다고 말합니다. 요즘 윤 씨는 산책 후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틀고 천천히 아점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수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엔 시계를 보며 살았는데 요즘은 창밖 햇빛을 보면서 살아. 햇살이 기울면 저녁이고 달빛이 뜨면 하루가 끝나.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한 줄 알아요? 노년의 외로움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생체 리듬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더 이상 빨라질 필요도
남을 따라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더디게 걸어도 좋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출 용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온전히 살아갑니다. 외로움은 그 용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요한 배경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축복인 6번째 이유는 더 이상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에도, 병원 접수대에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이름보다 먼저 따라붙던 타이틀들. 평생 그렇게 누군가의 무언가로 존재했던 시간이 외로움이라는 고요 속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라는 건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밥을 차려야 할 사람도, 빨래를 해줘야 할 사람도, 기분을 맞춰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배우자, 좋은 시어머니라는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외로움은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조용한 집, 이름을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하루가 때론 낯설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7세 이정옥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했고 5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바빴고 아이 셋은 각자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정은 이 씨의 어깨에 달려 있었고 그는 그걸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출가한 후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닳도록 울리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으로 가득했고 거실 소파는 주인을 잃은 듯 허전했습니다. 그때 느껴진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라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손주도 없는 그 순간 정옥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정옥. 그래, 나는 이정옥이야.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작지만 깊었습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을 정리했고 주방 한 켠에 자기를 위한 작은 커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이름을 부르며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옥 씨는 이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진흙의 감촉, 형태를 만들어내는 집중의 즐거움, 그리고 완성 후 얻는 성취감. 모두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 이렇게 열중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이 좋아할 일만 하며 살았거든요.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평생 뒤로 밀려났던 진짜 나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고요가 가장 완전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누구가 아닌 나 자신으로. 그게 바로 외로움이 주는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